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 살던 나폴레옹은 가끔 당시 한국에 갓을 쓰고 멋을 내곤 했답니다. 나폴레옹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대패 실각한 이후 유배지에서 살던 어느 날 갓을 쓴 조선인 선비의 그림 한 장을 보고 갓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지요. 조선의 갓에 제일 먼저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진 첫 번째 유럽인이 바로 나폴레옹이었습니다. 삼국시대 이전 이미 갓이 있었답니다. 그러나 가장 오래된 역사적인 흔적은 고구려 벽화에 등장하는 양반의 그림입니다. 세계와 주변국 어디에도 없는 갓 문화는 조선시대 계급사회를 통해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갓은 계급에 따라 모양, 크기, 재료, 장식이 달랐습니다. 갓은 조선만의 문화였고 성공한 양반의 자랑이요 자존심이었습니다. 중인들에서는 갓이 따로 있었는가 하면 평민들에서는 패랭이라고 하는 갓이 따로 있었습니다. 노비들은 갓을 쓸 수가 없었고 더구나 조선시대 가장 낮은 천민 계급이었던 백정은 갓을 쓸 수 없었습니다. 백정들은 평범한 복장도 갖출 수 없었답니다. 이름도 없었고 호적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박씨성을 가진 백정 한 사람이 자기 아들만큼은 자신처럼 살아서는 아니 되겠다는 신념이 있어서 아들을 무어선교사 학당에 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기독교에 전혀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씨가 중병에 걸려서 신음하고 있을 때 무어선교사와 당시 재정원 원장 왕실 주치의로 활동하던 에비슨을 만나 놀라운 치료를 경험합니다. 박씨는 곧 예수를 믿고 무어의 곤단골 교회의 교인이 되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일로 박씨는 선교사들로부터 박성춘이란 이름을 얻게 되고 곤단골 교회에 140여 명 백정을 전도하여 등록시키는가 하면 내로라 하는 양반들을 제치고 곤단골 교회 첫 번째 장로로 피택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무어와 에비슨의 노력으로 백정 신분을 타파하고 백정도 이름을 가지고 호적을 가지는가 하면 갓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노예 해방이 있었다면 한국에는 백정 해방이 있었습니다. 백정 신분이었던 사람들이 모두 갓을 쓰고 주 이름 있는 교회로 몰려드는 장면은 기독교 역사의 큰 명장면 중에 하나였습니다. 진풍경이 되었을 겁니다. 박성춘 장로의 아들 박서양은 에비슨의 안내로 세브란스 의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인 최초의 서양병원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되었습니다. 박서양의 두 아들도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되는가 하면 박서양은 독립운동가로서도 크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도 자랑스럽던 갓이 조선의 몰락과 함께 망해가는 나라의 표상이 되어갔습니다. 드디어 1895년 상투를 자르고 머리를 자르는 단발령이 내려지고 서양식 모자들이 등장합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그 멋진 갓은 대부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만 갔습니다. 조선의 갓 이야기를 통해 나는 오늘 한국계의 모습을 보고 느끼게 됩니다. 내가 어릴 땐 거창군 남상면 전체에서 교인이라곤 내가 살던 청림동 주민 20여 명이 전부였습니다. 성경책을 손에 들고 교회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비료 포대에 성경책을 둘둘 말아 뒤에 숨기고 다니곤 했습니다. 기독교가 산업화를 이끌며 크게 부흥하면서 나는 교회 다닌다는 이 말을 이제는 자랑스럽게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교인, 신자,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이 정직과 신용의 대명사가 되고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탈종교와 함께 교회가 사회의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SNS상에 개덕교로 폄훼되고 학교와 사회에서 소수자로 전락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위선, 배타, 편협의 대명사가 되어졌습니다. 청년이야 특별히 청소년 어린이 세대 그리스도인들이 10%, 5% 이하로 뚝뚝 떨어져서 학교에서 교회 다니는 일이 부끄러운 이름이 되어가고 있답니다. 최근 가장 가슴 아픈 일을 심심찮게 목격하곤 합니다. 젊은이들이 목사 주례로 교회에서 결혼하는 일을 부끄럽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들의 피로 세운 기독교 학교들이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아 교단을 떠나고 있습니다. 시리아 방성 대국이라 어쩌다 우리 교회가 조선의 가처럼 몰락의 표상이 되어가고 있단 말인가. 오 주여, 한국계 이대로 무너질 수 없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